안녕하십니까. 새롭게 단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청마의 해 대박 플러스 시즌2 목요일의 사나이 남은우 멘토입니다. 자, 현명한 투자자는 향수를 사듯이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식료품을 사듯이 주식을 산다. 즉 가치에 의미를 둔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요, 바로 이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벤자민 그레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굉장히 기뻐지죠. 왜냐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간에 형성되는 가격에 의존하지 않고 이 본질 가치를 안다면 주식 투자는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바로 그 가치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을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사람이죠. 네, 누구요? 남은우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힘차게 종목 상담 그리고 저희 워렌 버핏 2.0 그리고 추천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좀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전화번호 02-3153-2611번 그리고 무료 문자 가능하십니다. 013-3366-0110 무료 문자 013-3366-0110 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이용 가능하신데요. www.sentv.co.kr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바로 제가 방금 말씀해드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끝났는지 살짝 점검 좀 할게요. 오늘 지금 코스피가요 1946포인트 전일 대비 12.85포인트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반면 코스닥은 전일 대비 1.82포인트 상승하면서 511.60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환율 소폭 떨어지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일단 원달러 같은 경우는 1062.9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요. 1조가량 물량 나온다. 아이고, 무서워라. 이게 무슨 1조야. 통상 있잖아요. 매년 1월 옵션 만기일 날은 통상적으로 물량이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전년도 윈도우 드레싱과 더불어서 배당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땡겨 놓으면서 이 주가가 떨어질 걸 대비해서 옵션을 해지를 걸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배당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 만기일 전후에서 청산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옵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군요. 오늘의 제가 워렌 버핏 2.0도 옵션과 관련된 내용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튼 외국인들은요, 굉장히 요즘 좀 의미 있는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물량이 나올 줄 아는데 의외로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 이유는요, 이미 굉장히 많이 청산이 되었던 부분이 있죠. 이미 굉장히 많이 청산이 되었습니다. 언제 많이 됐냐면 외국인들이 지난 우리 만계약 그리고 만계약과 11,000계약 연달아서 이때 선물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죠? 이 선물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많이 청산이 된 가운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충격이 별로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는요, 지금 거래소 코스닥 모두 4일, 5일씩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차곡차곡 시장에서 종목별로는 벌써 진입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 지수, 우리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최근에는 어땠어요? 1월 효과에 힘입어가지고 대형주는 힘이 없고, 즉 코스피는 힘이 없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제부터는요, 이 코스피의 가장 큰 이벤트였던 게 배당락 그리고 이번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옵션 만기일이 지났으니까 큰 이벤트가 끝이 났어요. 이제부터 거래소가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드디어 타이밍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지수가 조금 더 하락하더라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의미가 없다. 이제부터는 대형주 중심에 다시 레벨링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계속적으로 투자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한 투자 계속 해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고요. 지난 추천 종목들에 대해서 A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추천한 종목들 수익률 한번 볼게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한 10%, 10.8% 수익률이 달성 중이고요. 대우인터내셔널 8.3%, 그리고 DGB 금융지주도 2%대, 그리고 삼성중공업 0.5%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수익률 나왔네요. 반면 이제 KTNG가 한 1%, 1.6% 정도 내림세 기록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한 4%대 내림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한 6.6%대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아직은 손절가 터치된 부분은 아니니까 이들 종목들 전부 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 중에서 몇 종목 보자면은요, 이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점진적이 올라오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그룹 전체적으로 유동성 부분들이 빨리 이제 해결이 되면서 이제부터 좀 강한 상승이 이제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익률을 이왕 한번 올린 김에 조금 내준다고 할지라도 좀 더 높게 가져가서 팔아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DGB 금융지주 아주 재밌는 종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계속 어느 정도 보합성, 강보합성 움직이다가 장막판에 땡겨 놓으면서 16,750원 나왔습니다. DGB 금융지주, 올해는 금융주들의 강세 굉장히 돋보일 수밖에 없는 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요, 17,000원이 마의 17,000원입니다. 이거 17,000원이. 17,000원에 부딪히면 반드시 떨어졌던 그간의 선례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두고 있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내일이나 또 17,000원 또 도전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돌파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17,000원이 돌파가 되면 그냥 신고가 행진이 시작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19,000원, 20,000원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DGB 금융지주 계속적으로 한번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SK이노베이션 한 종목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철강 관련주들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정유주들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자, 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쏠림 현상 속에서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충격에는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이 지수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그 잔여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펀더멘탈이나 이런 점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각도가 계속 음봉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이 하락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돌아설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일단 보유했다가 낙폭이 좀 줄어들 때 그때 손절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보유할지를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터닝 포인트를 확인하고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종목들 AS 진행해 봤고요. 지금부터 남원의의 워렌 버핏 2.0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옵션 만기일이었다. 도대체 맨날 옵션 이야기 나오는데 옵션이 도대체 뭐냐? 굉장히. 근데 막상 배우려고 보면 옵션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맨날 과거 한때는 옵션이 이제 선풍적인 인기가 있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또 옵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아휴. 소위 말해서 전부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옵션에 대해서 꼭 알 필요가 있느냐? 나도 해봐야 되느냐? 아니에요. 옵션 투자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옵션이 어떤 건지는 알아둬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기본적인 용어들이 들어와야지만 시장의 어떤 뉴스를 봐도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투자는 하지 않아도 이해가 돼야지 역시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떤 거 설명해 드렸어요. 선물이라는 것도 설명해 드렸었고 ETF 같은 거 설명해 드렸고 오늘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요. 옵션이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라든가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되는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요. 여러분들 실력은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다. 주식만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보다는 한 단계 오호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여유도 좀 부릴 수 있고 그게 바로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데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강의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보세요. 근데 옵션이라는 게 이해가 조금 쉬운 부분은 아닌데 한 번에 안 되면 또 돌려보시고
돌려보시고, 적어도 이 나무르 멘토가 하는 옵션 강의, 제가 하는 강의를 보고 이해를 못하면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왜? 제가 정말 쉽게 잘 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자, 옵션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옵션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옵션이 뭘까요? 옵션. 자, 옵션은요 어떤 거냐면 우리 아파트 들어갈 때 옵션으로 뭐 했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자 B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3개월에 한 달 후에 할게요. 1개월 후에 13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기로 했다. 이제 조금 이제 개념적으로 공간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A가 B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한 달 후에 13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기로 했다. 그러면 한 달 뒤에 주식 사기로 약속한 거네. 지금 산 게 아니라 한 달 뒤에 사기로 한 거. 이거 뭐라고? 무슨 거래라 그랬어요? 이거 무슨 거래라? 선물 거래라 그랬다. 선물. 맞죠? 선물 거래라는 게 뭐예요? 지금 당장 계약을 한 거지만 거래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죠. 자, 여기에서 옵션은 조금 다릅니다. 자, 매수하기로 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냐면 이래 바뀌어요. 지급하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1만 원을 주고 매수했다. 이게 뭐 말장난도 아니고 뭐 매수하다가 끝나버리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요. 제하고 어떤 사람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지? 즉 뭐냐면 A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 B는 이미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는 거냐면 야, 네, 지금 당장 내가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뒤에 봐가지고 니한테 내가 130만 원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안 사든지 그렇게 할게. 그러면 B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한 달 뒤에 네가 130만 원을 주고 돈을 주고 사가든지 안 그러면 네가 안 사가고 싶으면 안 사간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B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이 만약에 150만 원이 되었다. 그러면 갑자기 한 달 뒤에 이제 150만 원이 되었으면 A가 와가지고 야 150만 원 줄 테니까 너 내놔 하면 B는 시장에다 내다 팔면 150만 원에 팔 수 있는데 이 사람이 130만 원에 달라고 하면 20만 원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 달 뒤에 주가가 100만 원이 됐다 보자고요. 100만 원.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130만 원에 사기로 한 계약 같으면 우리 선물 계약인데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 이랬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야 시장이 100만 원인데 내가 너한테 왜 130만 원 주고 왜 사? 이래버리면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붕 끼는 거지 완전. 머리 터지는 머리 아픈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맨입에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하는 거야. 130만 원 가면 13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얘가 분명히 내한테 와가지고 130만 원 줄 테니까 주식 내놔라 할 거고 13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얘는 안 올 거란 말이지. 연락도 안 와. 도망가. BJR 무조건 BJR이잖아요. BJR 전략을 쓸 거다고. BJR 무슨 전략? 배째라. 뭐 이래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돈을 좀 받아놔야 되겠다.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뭘 받았다? 10,000원이라는 금액을 받은 거예요. 자, 영어 정리 들어갑니다. 우리 영어에 이제 한번 보자고. A가 B에게, 결국 A가 나중에 이 권리라는 것을, A가 권리라는 것을 샀어요? 팔았어요? 그 권리를 가지게 된 사람이죠. 매수했네. 이 사람이 바로 옵션의 매수자가 돼요. 매수자 또는 매입자.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B는 상대방이니까 뭐가 되죠? 매도자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요게 바로 뭐냐면 거래의 대상이죠. 이런 거를 보고 기초자산이라 그래요. 자, 용어만 들어갑니다. 한 번에 이거요. 다 외우려고 하면 절대 안 외워집니다. 안 외워도 괜찮아요. 아, 그런 게 있었구나. 한 달 후에 이 기간이라는 게 나와 있죠. 이걸 보고 우리는 만기라 그래요. 만기에. 한 달 뒤에라는 만기라고 그러고. 얼마를 주고 사기로 했어요? 130만 원을 주고 사기로 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행사 가격이라 그래요. 행사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매수할 수 있는 요거를요. 우리는 콜이라 그래요. 콜. 돈을 얼마 준 거예요? 1만 원을 줬네.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프리미엄이라 그래요. 프리미엄 또는 옵션 가격이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구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 구조는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 권리를 어떤 사람이 산 거죠. 돈 주고. 권리라는 것을 A라는 사람이 권리를 얼마를 주고 10,000원이라는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럼 여기서요. 우리 권리와 의무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한 달 뒤에 내가 130만 원을 주고 사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 달 뒤에 팔기로 약속을 했다면 나는 반드시 한 달 뒤에 뭐 해야 돼요? 가서 사야 되고 파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팔아야 된다. 즉 나는 살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반드시 사야 되는 의무도 가지고 있고 상대편은 팔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반드시 팔아야 되는 의무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희한하게 A가 선택권이 있어요. 130만 원을 넘으면 나는 가서 B한테 가서 사면 되고 130보다 떨어지면 안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A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권리라는 걸 가져요. 그러면 B는 이 사람한테 약속을 한 사람이죠. 이미 약속을 하고 돈을 받았죠. 얼마? 10,000원을 받았다고. 10,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이 사람이 행여 내한테 전화 올까봐 무서운 거야. 전화 오면 분명히 주가가 더 올라갔을 때 하게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B는요, 매도의 의무만 가지고 있어요. 매도자는 의무만 가지고 있고, 매수한 사람은 권리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돈 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고, 만약에 뭐 정 안 내면 어떻게 돈 준 거 그냥 너 먹어라 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고요. 한 사람은 돈은 받았지만 만일날까지 이게 어떻게 되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떨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매도자. 의무만 가지고 있는 매도자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튼요. 그래서 옵션의 매수자는 권리만을 가지고 있고 옵션의 매도자는 의무만 가지고 있다. 그 대가로 받은 게 무엇이었다? 옵션 가격, 프리미엄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옵션이라는 것은요. 그러면 이래 되네요. 옵션이라는 것은 우선 매수자와 매도자의 어떤 매수자가 이익이 난다면 우리 파생 상품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제로섬이다. 이익이 난다면 매도자는 손실이 발생하고 이 합은 제로로 되는 우리 제로섬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제로섬 게임이가 되는데 이제 한번 잘 보세요.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아까 우리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의 권리는 이 사람의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콜옵션은 가격이 아까 130만 원보다 더 위에 올라가야 이익이에요? 떨어져야 이익이에요? 올라가야 이익이죠. 왜냐면 아까 얼마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13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130만 원 하지만 만약에 한 달 있다가 150만 원 되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 가가지고 B한테 가가지고 야 130만 원 줄 테니까 주식 내놔. 그럼 B는 눈물을 머금고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시장에 갖다 내다 팔아버리면 20만 원 그냥 남는 장사잖아요. 처음에 얼마 줬는데 10,000원 줬거든. 10,000원. 10,000원밖에 안 줬다고 130만 원 주고 주식 산 게 아니죠. 그럼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처음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 10,000원 투자했는데 한 달 뒤에 150만 원 돼버리면 130만 원에 사와가지고 150만 원에 팔면 얼마가 남아요? 얼마 남습니까? 20만 원 남네. 아이고, 만자가 또 붙으면 안 되지. 얼마가 남아요? 20만 원이 남네, 20만 원이. 얼마 투자해가지고?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20만 원이니까 몇 배예요? 20배가 터졌다. 만약에 주식을 여러분들이 샀다 생각해보세요. 130만 원에 사가지고 150만 원 남으면 얼마 남아요? 20만 원 남긴 20만 원 남는데 내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130이고 130에서 20만 원 남는 거랑 10,000원에서 20만 원 남는 거랑 어떻게 된 거예요? 오, 대박 터졌네. 대박 플러스네. 대박 뿔뿔뿔 이리 나가야 되네. 대박 터지. 좋아요, 안 좋아요? 만약에 또 보자고요. 이게
150만 원이 안 되고 한 달 뒤에 이렇게 되다 봅시다. 만약에 주가가 100만 원이 됐어. 100만 원이. 100만 원 되면 울 사람 많다. 자, 보세요.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은 130만 원 주고 샀는데 100만 원이 됐다. 얼마 손해봐요? 마이너스 30만 원 손해보네? 퍼센트로 따지면 20% 손해보죠. 근데 이 옵션 투자한 사람은 처음에 만 원 주고 샀어. 만 원 줬죠. 근데 시장에서 100만 원 내. 근데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130만 원에 주식 내놔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하겠죠. 왜 시장 가면 만 원 하는 걸 얘한테 왜 사요? 얘한테는 사도 되고 알면 말고 이거거든요, 지금. 안 산다. 그러니까 요 처음에 준 만 원 요것만 너 먹고 떨어지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손해 얼마예요? 만 원이네. 야, 이상하다 이거. 왜 이상하냐면 주식 투자한 사람은 150만 원 돼도 남는 게 20만 원인데 130만 원 투자해가 20만 원 남고 대신에 100만 원 되면은 자기는 30만 원 날라가는데 이 사람은 아까 보니까 만 원 투자해가지고 20만 원도 벌고 아무리 꼬라봐야 만 원밖에 안 꼬네. 이 뭐 이렇게 신나는 게임이 다 있어.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박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래 됐다 봅시다. 삼성전자가 이제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삼성전자가 한 달 있다가 10만 원이 됐어, 10만 원.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면 주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0만 원짜리가 10만 원 되니까 집에 있는 삼성전자 텔레비 다 부수고 난리가 난다. 맞죠? 완전히 깡통 난 건데 이 사람은 얼마 손해봐요? 만 원. 안 사면 돼. 내가 그 사람한테 왜 가냐고. 안 가. 그렇죠? 만 원만 그냥 너 먹고 떨어져라 이러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손을 굉장히 많이 봤다. 또 봅시다. 삼성전자가 한 달 뒤에 1000만 원이 됐어. 1000만 원이 됐다. 그럼 이 사람은 130만 원에 사가지고 1000만 냈으니까 대박 났죠? 완전 대박 났습니다. 만 원 주고 산 사람은 이제 대박 난 거예요? 뭐 난 거예요? 초, 울트라, 슈퍼, 울트라 캡숑 막 대박 나는 거지. 어마어마한 몇 배? 1000배다, 1000배. 이야, 경마장에서도 1000배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이러니까 잘 보세요. 어떤 구조가 생기냐면, 이제 나왔네. 옵션을 산 사람은 수익은 얼마까지가 가능하냐면, 이론적으로 무한대가 가능해, 무한대. 1000배고 만배고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매수자는. 반면에 손실은 얼마예요? 처음에 준 만 원밖에 없어요. 손실은 최대 손실이 뭐라고요? 가장 손해를 많이 봐야 프리미엄이다. 프리미엄, 바로 옵션 가격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자 입장에서는 매도자는 수익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얼마만큼 벌 수 있다. 이 사람이 만 원 준 요 돈이 최고 많이 벌어봐야 버는 거예요. 아, 이 만 원 주고 더 이상 돈 안 주잖아. 손해볼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얼마예요? 만 원이에요, 만 원. 만 원, 즉 뭐예요? 프리미엄이다. 손실은 어떻게 되죠? 매도자는? 손실은 무한대가 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수익이 무한대 나니까 자기는 손실이 무한대가 나네. 자, 여러분 같으면 옵션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야, 화끈하죠? 뭔가 가슴이 전율이 쫙 오면서 내일 주식 다 때려치우고 이제부터 옵션 계좌 열어가지고 옵션 한번 가야 되겠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매수, 손해 봐봐야 요거밖에 만 원밖에 손해 안 보고 이익 나면은 뭐 엄청나게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옵션하러 가야 돼요. 전부 다 이제 옵션하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TV 끄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요까지 딱 듣고, 나 이제 뭐 대박이고 뭐 필요 없어. 무조건 옵션이야. 이래 가면은 큰일 나요. 바쁜 일 있으면 가셨다가 빨리 재방송이라도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옵션의 매수자는 아까 손실은 무한대라 그랬고, 손실은 프리미엄이라 그랬고, 프리미엄. 반대로 이익은 무한대다. 매도자는 손실이 무한대고, 이익은 프리미엄이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거 해요? 어느 거 합니까? 무조건 매수한다, 그죠? 이거 개인. 근데 희한하게요. 누가 매도하겠어요? 매도하지. 이렇게 돼 있는 구조라면 누가 매도하겠냐고요. 바보가 아닌 이상, 찐따가 아닌 이상. 그런데요, 희한하게 외국인하고 기관은 매도를 해요. 신기하네. 신기하네. 그죠? 신기해요. 얘들은 그건 뭐 믿고 매도하지? 손실이 무한대 날 수 있고 이익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근데 개인들은 전부 다 매수만 합니다. 매수만. 왜 그런가 보세요. 만약에 매수자가
한 달 뒤에 만약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다면 매도자가 10,000원 받고 이 장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0,000원 받고 잘못하면 1,000만 원 물어주는데 장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잘못하면 1,000만 원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100만 원 내놔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는 야 잘하면 한 달 뒤에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럼 100만 원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요, 가격이라는 것은 이런 이 손실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면 분명히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확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가격이 낮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가보자고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한 달 뒤에요. 한 달 뒤에 어떤 사람이 20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를 산다고 봅시다. 한 달 뒤에 삼성전자가 자기는 20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내한테 다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잘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요. 한 달 뒤에 삼성전자 200만 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 없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이 권리를 사는데 돈을 줄 테니까 얼마 주면 되겠노 하고 저한테 물어보면 담배 한 건만 사둬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왜? 가능성 없으니까 담배 한 거 먹어도 되는 거죠. 가능성이 없는데. 그쵸? 이 가능성이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삼성전자를 2,00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하나 사자. 무슨 담배 한 걸 못 필요 있어요. 그냥 커피 한 잔 뽑아라 300원짜리. 이렇게 해도 될 거란 말이죠. 결국 뭐예요? 확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13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산다면 요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족족 나는 손실이 생기죠. 지금 130만 원 근처인데 135만 원만 돼버리면 나는 5만 원 물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이렇게 10만 원 이상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자, 여튼 이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자, 이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해서 가격이 형성된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손해나 이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가격이 형성되는데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이런 내용이 생깁니다. 기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한 달. 그죠? 매월 돌아온다. 매월 언제요? 둘째 주 목요일. 이게 미국식 방식인데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미국은 어떤 회의 날짜를 잡으면 통상 어떻게 잡냐면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7월 17일이 옛날에 제헌절, 10월 9일이 한글날 이렇게 잡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10월 둘째 주 무슨 요일이 무슨 날, 6월 몇째 주 무슨 요일이 무슨 날 하니까 걔들은 뭐가 없어요. 징금다리 연휴 뭐 이런 게 없다. 우리처럼 막 이게 휴일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일요일날 붙어버리면 머리야. 그리고 다음날 붙으면 이게 참 올해 보세요. 세종대왕님이 큰일 하셨어요. 부처님도 잘 왔어. 왜? 날짜만 달려가면 열어보세요. 부처님하고 이 세종대왕 기가 막힌 날 오셨다니까 진짜. 이런 맛이 생긴단 말이죠. 예. 이 대박이 대박. 대박 플러스는 역시 대박이야. 근데 얘들은 이제 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째깍째깍 하니까 자, 여기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13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4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 130만 원에서 10만 원, 한 달 동안 10만 원 이상만 올라가면 난 대박이 나잖아요. 이익이 난다고. 근데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나중에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예요? 130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이거 이제 140만 원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확률이 어떻게 돼요? 급속도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내가 드디어 쪽박 차러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쫙 든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하루 전날이에요. 만기 하루 전날 딱 되니까 그대로 주가가 130만 원이다. 그러면 하루에 110만 원 올라갈 가능성 없죠? 그러면 아예 어떻게 그냥 포기가 돼버리는 상태죠.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 달 전에 삼성전자가 130만 원이었는데 130만 원이었는데 하루 전까지 130만 원 오니까 내 거에 만 원에 처음에 만 원의 값어치 가능성이 있었는데 만 원의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주고 팔았는데 이 마지막 날 오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없죠? 누구한테 여러분들이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권리를 팔러 가. 야, 내 삼성전자 14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있거든. 너 내 만 원 주고 산 건데 만 원 주고 살래? 누가 삽니까? 2시간 이제 앞으로 6시간 있으면 끝나는데 안 사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 시간은 누구 편? 매도자의 편이다. 시간이 째깍 갈수록 내가 처음에 산 만원에 대박 날 수 있는 확률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용어 시간 가치라 그래. 시간 가치. 그러니까요. 옵션을 한번 매수를 한 사람은 옵션 딱 매수하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100만 원이 없어져. 화장실 가서 밥 한 번 먹고 오면 100만 원이 없어져요. 시간이 급속도로 시간이 쭉 감에 따라서 돈이 착착착착착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말에 현혹돼서 당하는 거 볼게요. 자, 콜옵션의 매수자는 언제 이익이 나느냐? 언제 대박이 나고 언제 이익이 나요? 주가가 올라가야 이익이죠. 그렇죠. 콜옵션의 매수자는 주가가 올라가야 이익인데 뭐가 자꾸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좀비 같은 뭐가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방금. 시간이라는 게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의 가치를 잡아먹기 전에 주가가 올라가야 되죠. 주가가 빨리 올라가야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반대자가 누구예요? 매도자죠. 자, 이제 옵션의 매도자는 가면 언제 이익이 나요?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 세미나 할 때 오신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자, 콜옵션의 매수자는 주가가 빨리 올라가면 이익이 난다. 그러면 콜옵션의 매도자는 이 사람의 반대는 어떠냐니까 주가가 빨리 떨어지는 사람이 수익 난대. 맞아요, 틀려요? 자, 콜옵션의 매수자는 주가가 빨리, 요 사람의 반대는 이 사람이에요. 주가가 빨리 올라가면 콜옵션의 매수자는 이익이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반대는 주가가 빨리 떨어지면 이익이 난다. OX. 틀렸다. 왜 틀렸어요? 자, 여기에 반대를 가르쳐 드릴게요. 주가가 빨리 올라가면 콜옵션의 매수자는 이익이 나고 매도자는 주가가 빨리 안 올라가면 이익이야. 자, 콜옵션의 매수자는 주가가 빨리 올라가야 이익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누구 이익이다? 매도자의 이익이다. 주가가 빨리만 안 올라가면 이익이야. 천천히 올라가면 내 돈. 가만히 있어도 내 돈. 떨어져도 내 돈. 빨리 떨어져도 내 돈.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확률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옵션을 매수하게 되면 대박이 날 거라 이런 환상들만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불나방처럼 시장에 모였던 적이 불과 한 10년 전 이랬습니다. 근데 결국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거죠. 주가가 빨리 안 올라갔을 경우는 모든 경우에 떨어져도 제자리에 있어도 모든 경우에 누구의 이익이었다? 매도자의 이익이었다. 이래서 우리는 또 한 번에 당했네. 누구한테? 기관들한테. 얘네들이 개인들한테 또 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켜줬는데 옵션 투자하라고. 증거금도 500만 원으로 낮춰주고 난리 났어요. 신이 질러.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엮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부터는요, 시청자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은요, 이 문자로 주신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네, 5869님, LGU 플러스 조금 오르는 듯 하더니 빠지네요. 매도할까요? LGU 플러스 매수가가 13,800원이네요. 13,800원. 그리고, 비중이 50%. 야, 13,800원. 잠깐만요. 이거 보니까요. 이거 지금 LGU 플러스가요. LGU 플러스가 8년 최고 가격이 13,900원인데 13,800원에서 진짜 마음이 속이 아픕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참
야, 마음이 좀 많이 아픈데요. 자, 예. 참, 그래요. 그죠? 우리가 원래 항상 이렇거든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최고점은 내가 가서 사는 가격이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최저점은 내가 가서 파는 가격이다. 이게 주식 투자의 격언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많이 떨리겠죠? 괜찮습니다. 결론으로. LGU 플러스. 제가 이거 느낌 아니까. 아시잖아요, 이거. 이거 누구 종목에 제가 주식 승천해서 추천하자마자 제가 추천한 거 어떻게 알았는지 막 신나게 올라가더라고 또 그래요. 한 50% 돌파시키고 나서 잘잘잘잘 흘러내리고 있다. 자, 작년 연말에 말씀해드린 거 올해는 어디에 투자한다? 조금통. 조선금융통신이다. 통신이 지금 조정을 다 거의 마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유비쿼터스 시장에서 세상에서 통신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최근에는요. 이제 배당도 다 끝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한번 보자고요. 4.29%. 4.29%빵 뜨죠? 이게요. 죽일 만큼 죽였다. 개인들이 지금 LG U 플러스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요것만 보면 안 되고 어떤 걸 같이 봐야 될까요? SK텔레콤. SK텔레콤을 보니까 요거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LG U 플러스가 훨씬 다른 상황이죠. 이게 바로 1등주 초대형주와 그 다음 2등주의 차이점이에요. 1등주는 그 업종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고 2등주는 이 실적의 변곡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1등주는 꾸준하게 자를 떼놓고 올라간다. 만약에 이렇게 여기 우리 요게 이제 이번 장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자 1등주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2등주는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3등주는 어때요? 소위 말해서 아주 작은 소형주, 잡주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 뭐 주식이 뭐 이래. 잘 잡으면 대박이요. 여기서 딱 샀다가 여기서 팔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여기서 사거든. 그래서 여기서 팔고.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은요, 아예 소형주 투자는 버리시고, 적어도 2등주나 1등주를 타면 되겠죠. 여기서 사더라도, 여기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바로 뭐예요? LGU 플러스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무누이의 마법의 밸류 밴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뭐냐면 이 기업의 실적과 이익의 자산 가치를 다 넣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자고요. 위에 자, 지금 문자 주신 분이 13,800원이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죠? 이 자리는 자, 위에 제일 빨간 선 위에 있으니까 파는 자리예요, 사는 자리예요? 파는 자리다. 이 차트 딱 보니까 여기는 매도 타이밍이네. 쭉 떨어져서 파란색까지 왔네요. 파란색이 특별히 간격이 좁아지지 않는 이상은 파란색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매수 타이밍이에요, 매도 타이밍이에요? 매수 타이밍이네. 지금 아직 중간 밴드도 못 왔는데 여기 한번 보시자고. 지금 방향이 우상향 쪽으로 지금 계속 유지가 중이죠. 그러면 요거 넘어갑니다. 요거 넘어가요. 이거는요, 단순히 뭐, 20일 이동평균선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소설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업의 어떤 거, 순자산 가치와 순이익 가치를 다 때려 넣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누가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바로 가치 투자예요. 무서울 게 없다. 자, 그래서요, 가격 흔들리지 마시고, LGU 플러스 그대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밴드 상에서는요, 적어도, 최소한 아무리 못 가도요, 13,000원 정도까지는 푸근하게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3,000원 그 다음에는 또 물어보세요. 또 가르쳐 드릴게요. 계속 전화 주세요.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시점 올 때까지는 계속 보유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한 통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방송 늘 자주 보고 계십니까? 네. 아. 애청자인데요. 예. 어떤 보유 종목, 어떤 종목이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삼성 SDI를 예. 16만 2천 원에 좀 많이 사가지고요. 그냥 16만 2천 원이요. 16만 2천 원에 자 비중을 몇 퍼센트요? 30%. 30%요? 예. 예. 그 16만 2천 원대가 몇 번 있었어요? 8월 달도 있었고 9월 달도 있었고 12월 달도 있었고. 얼마 전에 제가 16만 9천 원에 샀다가요. 예. 그 16만 원 정도에 또 물 타고 해가지고 하여튼 3번에 나눠서 샀는데 평균이 16만 2천 원이더라고요. 아, 그럼 12월 달에 사셨네요. 예, 12월부터 시작해서 예. 이번 엊그제까지 샀어요. 3번에 걸쳐서 샀어요. 3번에 걸쳐가지고. 좋은 말로 하면 분할 매수고 나쁜 말로 하면 물 타다가 망한
그런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내년, 뭐, 올해 이제 2차전지 기대감, 이런 이야기 듣고 사신 거죠? 예. 맞습니다. 장기 보고 샀거든요. 예. 자, 일단은 결론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대응할지는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수화기 내려놓으시고 네. 계속 방송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이 진단되었다고 해서 이제부터 나는 이제 안 봐 이러시면 안 돼요. 계속 보셔야 됩니다. 아, 예, 그러셨네요. 예. TV 보신다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I 16만 2천원에서 16만 6천원, 7천원 뭐 매수하셨다면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도 잘 사셨어요. 네,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저는요, 삼성 SDI를 2차전지에서 굉장히 큰 희망은 분명히 있는데, 기간이 조금 걸린다고 제가 몇 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1월 달보다는 이제 2월 달 정도 되면 점진적으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왜 필요하냐면 개인 짐 빼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삼성 SDI가요, 지난번 여기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이런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이 구간에 있어요. 얼마나 약 올렸습니까? 살라면 도망가고 이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작년 9월달, 10월달에 삼성 SDI한테 굉장히 좋은 내용들 많이 나왔을 때 그걸 보고 딱 산 사람들을 짐빼기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괴롭힌다, 이거. 쭉 괴롭혀가지고 지금 떨어져 있는 건데. 이런 것도요. 제가 아까 처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향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식료품을 사자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무엇을 보자? 가치를 보자. 밸류 밴드를 통해서 이 종목을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밸류 밴드를 통한 삼성 SDI의 가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요, 지금 여기 보세요. 지난번 이 19만원대가 빨간색을 넘어섰죠? 빨간색 넘어선 구간, 이 구간에는 뭐 하는 가격이다? 뭐 하는 구간이다? 매도하는 구간이고, 지금 색깔이 어느 색깔이에요? 파란색. 매수다. 매수. 만약에 밑에 최하단까지 떨어지면 13만원까지 떨어지면 어떡한다? 이때 진짜 마지막 빵 한번 찔러도 되는 가격. 왜냐면 여기서 지금 초록색 깨고 내려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초록색은요 10년 동안 안 깨고 내려가는 선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파란색이면 지금 우상향하는 실적을 가지고 지금 가격에서는 강력한 매수 타이밍이다. 그러면 최소한 못 나와도요 16만원 넘어가는 건 가볍게 넘어가요. 16만원은 가볍게 넘어가고 17만원까지도 도전 가능하고 올해는요 삼성 SDI 가만히 있을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사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조금 느긋하게 자 이제 나도 그 나무로 멘토 얘기 들어보니까 이 가치로서의 지금 매수 타이밍이네. 차트 가지고 뭐가 깨졌니 뭐가 다 버리세요. 뭐 22선이 깨져가 대롱대롱 매들 데드크로스니 이런 소리 하면은요 그냥 너희끼리 떠들어라. 조용하게 나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지금 보니까 최저 가치네. 이럴 때 안 사면 언제 사? 이렇게 마음을 먹으세요. 지금의 가격은 최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자 상담 한 종목 더 받겠습니다. 예, 한글과 컴퓨터가 나왔네요. 한글과 컴퓨터 3882님께서 이거 한글과 컴퓨터 요즘에 홈런입니다. 그렇죠? 어떤 내용들 가지고요, 이 박정부의 이 경제 혁신 3년 계획에서 소프트웨어 키우자, 뭐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이 한글과 컴퓨터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16,800원이 매수 가격이네요. 어유, 굉장히 싸게 잘 사셨습니다. 지금 수익이 굉장히 난 구간인데, 요것 또한요, 자, 어느 정도의 매수 타임을 가져가느냐, 밸류로서 저는 판단해 드릴게요. 자, 한국과 컴퓨터의 이 밸류 밴드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사신 금액대가 아주 상당히 좀 좋은 금액대 사셨는데, 요 밸류 밴드가 잘못됐네요. 자, 아까 제가 이게 지금 판단해 봤을 때요, 가격은 충분히 3만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좀 나 있는 구간이니까요, 좀 느긋하게 가져가시자고요. 좀 느긋하게 가져가셔가지고, 팔지 마시고, 최소한 25,000원에 가지고 있는 비중을 좀 줄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전화 연결 한 통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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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요. 저는 네. 코덱스 레버리지요. 코덱스 레버리지. 예. 화끈하게 몇 퍼센트 얼마에 사셨습니까? 11,680원에요. 11,680원에. 예. 50%요. 예. 와,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큰일이네요. 대박 나시겠습니다.
아. 자, 아니, 지금 한 예.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래가지고, 예. 네, 예. 이걸 뭐,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외도를 좀 해야 되는지 궁금해가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레버리지 투자 아직까지 많이 안 해보셨으면 50%씩 하지 마시고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 예. 자, 그 수화기 내려놓으시고요. 마저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예. 예. 자, 코덱스 레버리지는요, 시장이 투자하는 겁니다. 시장이 2배수를 투자하는 건데, 아직까지 이 감각적으로 매매하시는 분 아니면은요, 이 종목을 50%보다는 한 20, 30% 정도만 하자고요. 그러면 저는 장이 어떻게, 올 한 해 어떻게? 상고하저? 아닙니다. 상저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상저하저 이것도 아니야. 뭐, 상고하고 고고! 이거거든요. 레버리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본전에 왔을 때 반만 정리하시고 나머지 반은 계속 가져가세요. 요 반은 계속 가져가세요. 충분히 이익 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종목 상담 마쳤고요. 다음 주 공략주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예, 어느덧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죠? 자, 내일장 추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 자, 한전 KPS 하면 일단 한전 자회사다, 그죠? 한전 자회사 한 건 아는데 어떤 거 하느냐? 주로 발전 설비 점검이라든지 정비하는 회사입니다. 즉 AS 쪽이죠. AS와 매니지먼트 쪽이 바로 이 부분인데, 역시 대부분의 경우는 원자력과 화력발전소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원전이나 화력발전소의 공사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분명히 이익은 개선될 수 있는데, 한전 지금 가죠. 공기업, 공공기업의 개혁이요. 결국 이익을 크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한전이 이익이 크게 되면 역시 어떻게 단가도 올라가요. 그런데요. 지금 올해 14년에 어떤 해냐면 에너지의 해거든요. 이 에너지가 왜 에너지의 해가 됐느냐?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다. 글로벌 전체가. 왜 그럴까요? 경기는 살아나고 있는데 과거 저 원전 타고 터지고 나서 일본에서 그죠? 그러고 나서 원전 새로 지은 데가 없어요. 거의.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급속도로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올해 원전 수주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전 KPS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현재 자산 구조 보면은요, 야, 기가 막힙니다. 원래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장자고 기업을 찾아라. 장자고, 장기 자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세 번째 고정자산. 이 장자고의 순서를 가진 기업이 가장 좋은 실적이고 안전한 흐름인데, 이 장자고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굉장하죠. 이런 게 진짜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럼 펀더멘탈만 좋다고 사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이 와 있느냐가 분명히 중요할 것이라고요. 이게 뭐예요? 나무리 밸류밴드 차트를 통해서 매수 타이밍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어떻게 돼요? 자, 이 부분에서 6월 달에서 9월 달에 전반적인 밸류밴드가 하방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죠. 이때는 절대 주식이 못 가요. 파란색에 맞아도 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 요 부분요.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부분 어때요? 오른쪽으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네? 요거 타고 올라갑니다. 요거 타고 62,000원까지는 고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바로 매수가가 나왔어요. 지금 뭐 54,000원 현 가격에서 지금 밴드라면 무조건 산다. 5일선, 21선 머릿속에 제외하시고 그냥 뭐 밴드만 보고 가자. 61,000원까지. 그대로 목표가 가져가시고요. 손절매가 5만원 설정하겠습니다. 자, 가치로 투자자는 반드시 이긴다. 제가 계속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